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의 왕도 수학원,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그 시작할 때 들은 노래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죠? 처음 들어볼 수도 있겠다. 그래도 이 그룹은 다들 알 거예요. 신화라고. 저 워낙 유명하고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신화가 98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98년도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을 하면 신화 진짜 오래된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는 그런 그룹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시절쯤에 신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G.O.D와 신화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때였는데 여중 나왔기 때문에 어땠는지 알죠? 그래서 아이돌의 G.O.D 아니면 신화가 엄청난 경쟁을 하던 때였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던 G.O.D가 8, 신화 한 2 정도 비교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이렇게 신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마는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여러분들은 이제 mp3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파일 다운로드를 받아서 듣거나 뭐 아니면 스트리밍 해가지고 듣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CD를 사는 세대였거든요. CD를 항상 샀었는데 신화 CD는 제가 살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G.O.D 팬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줘가지고 신화 노래를 들었었어요. 요 앨범을. I Pray For You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되게 좋더라고. 근데 왜 여러분 노래를 들으면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느낌, 그 노래를 듣던 순간이 이렇게 기억나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신나서 수학 문제를 풀던 때로 돌아가요. 진짜 딱.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공부가 잘 됐어. 오히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G.O.D 노래를 들으면 G.O.D 노래에 약간 심취해야 되니까 제가 팬이니까요. 그랬는데 이 노래는 큰 마음 없이 들으면 되고 노래는 신나고 비트도 막 신나고 나는 되게 신나게 막 수학 문제를 풀었던 그 나의 어렸던 중학교 때로 돌아가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신나고 싶을 때 이 노래 그렇게 막 촌스럽지 않을걸? 모르겠다. 요즘이랑 되게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 그지? 신화잖아. 괜찮지? 신화 좋아하는 아가들이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등차 수열 오늘은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시작을 한번 해볼 거고요. 기본 문제부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등차 수열, 일반항, 등차 중항, 등차 수열 합,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운 그렇죠. SN과 AN의 관계 크게 보면 4가지고요. 그 4가지 말고 새로운 개념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 4가지의 공식을 누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적용하는지 잘 뽑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거라고 말한다면 그거예요. 개념 공부 따로, 문제풀이 따로가 아니라 내가 개념을 이렇게 공부해놨어. 그걸 내 머릿속에 잘 이렇게 넣어놓고요. 문제를 풀이할 때 어떻게? 필요한 개념을 바로바로 딱딱 뽑아갖고 뿅뿅 하고 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치? 공식 정리 잘 되었고요. 공식 이해가 잘 되었다면 문제풀이 할 때도 전혀 지장 없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5래요. 숫자가 꽤 큽니다.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96이라고 줬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2개, 여기까지 딱 읽고 무엇을 뽑아냈나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공차를 뽑아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첫째 항 A1이 마이너스 105라고 했고요. A4가 마이너스 96이라고 했어. 일반 항에다가 적용해서 4를 대입해 본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A1에다가 3D만큼을 더한 것이죠. 사실 요걸 이용해도 여기다가 105를 대입해가지고 3D를 구해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얘네 둘을 보면서 여기서 1로 올려면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얼마를 해야 돼요? 105가 96 되려면 9만큼을 더해야 되죠. 첫째 항이 네 번째 항이 되려면 3칸 띄어야 됩니다. 공차 3번을 더해야 되겠죠. 3D. 요렇게 풀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어쨌든 3D가 얼마다? 9다. D는 얼마다? 3이다 라는 것을 뽑아냈어요. 이게 시작이죠. 그죠? 이게 시작이에요. 첫째 항을 알았고 공차를 알았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천하무적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걸 만족하는 AM이 0보다 커지는 M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AM을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첫째 항 마이너스 105에다가 M-1이죠? 거기에 공차 3. 요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 식이 어때야 된대? 0보다 커야 된대요. 한 번 더. 3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8 되겠죠 이제? 이렇게 105랑 3 해서 그지?
넘어가니까 m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108을 3으로 나누면 36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최소값이니까 m은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37이라고 하면 되겠죠. 정답은 37입니다. 어때요? 되게 간단하죠. 자, 어때? 정말 말 그대로 일반항 이용해서 또는 항 번호 사이의 관계, 이거 되게 중요해. 그치? A1이 나오고 A4가 나왔잖아. 그 항 번호 차이가 3칸이거든. 3칸만큼 공차를 더 더하니까 3D만큼을 더 더하면 마이너스 105가 마이너스 96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9만큼 더했다는 건 3D만큼 더했다는 뜻이구나. D가 얼마다? 3이다. 요거 구하는 과정 진짜 중요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었어요. AM이라고 써서 약간 우리한테 약간의 낯설음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AN입니다. AN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A1 더하기 N-1 D 똑같아요. 그걸 M이라고 써준 거고. 자, 이제는 여러분 우리 종합문제까지 왔으니까 요거 한 번에 갑시다. 요렇게 쓰면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거까지는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 조금이라도 일반항을 빨리 쓰는 방법?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조금이라도 일반항을 빨리 쓰는 방법. 선생님이 문제풀이 하면서 되게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자, 이걸 그냥 우리 AN이 편하니까 AN으로 바꿔놓을게요. AN으로 바꿔서 쓰면 A1 더하기 N-1 D로 썼었어요. 그쵸? 자, 이거 아주 좋아요. 이 일반항 쓰는 것에 익숙해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n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어때? m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3m-108이라고 왔잖아. 그죠? 이 과정을 살짝만 더 엿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n에 관한 식, 즉 a1도 상수, d도 어떠한 상수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 풀어서. 정리해보니까 d, n 더하기 a1 빼기 d야. 즉 n에 관한 개수가 뭐가 돼요? 공차가 되고 뒤에 붙는 수가 a1 빼기 d더라는 거지. 아, 그러면 등차 수열이면 공차가 3이라는 걸 보자마자 어떻게 쓸 수 있다? an은 3m, 저기가 m이었으니까 이번에 n으로 쓸게요. 3n 어쩌고 저쩌고겠구나. 이걸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첫째 항이 105여야 돼. 즉 1을 대입했을 때 105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얼마여야 되겠어? 108이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오렌지색 박스가 아니라 바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지 않아요? 공차가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한 단계의 계산 과정을 줄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공차 3 그리고 n 쓰고 뒤에는 어떻게? 1 대입했을 때 105가 마이너스 105가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108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뒤에 붙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붙는 게 뭐라고요? 공차라고요. 등차 수열일 땐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고요. n 앞의 개수가 누가 된다고요? 공차가 된다고. 알겠죠? 기억하고 계시면 훨씬 더 문제를 좀 편하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어떻게 푸나요? 공차가 D래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1이 1이고요. A4가 있고 A7이 있습니다. 5대 9라고 했어요. 그죠? 어떻게 풀어? 첫째 항 줬잖아. 공차 표현하면 되지. 공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A4 대신에 뭐? 1 더하기 3D 이거랑 A7 대신에 뭐? 1 더하기 6D 그죠? 얘네가 얼마래요? 5대 9라고 했어요. 됐네. 둘이 곱한 것과 둘이 곱한 것이 서로 같죠? 그럼 5 더하기 30D는 9 더하기 27D가 되겠죠. 됐어요? 넘길 거 넘기니까 3D 5에서 9로 넘어오니까 4 D가 얼마가 돼요? 3분의 4 이렇게 쓰면서는 왠지 불안하잖아. 그치? 왠지 공차가 예쁘게 딱 자연수 형태로 나오는 게 우리한테 더 익숙하다. 아니야. 공차는 뭐 그럴 필요 없어. 마이너스 값이어도 되고 유리수여도 되고 무리수여도 돼요. 그죠? 자, 어쨌든 값은 얼마? 2번 3분의 4. 어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맞아요. 일반항에다가 대입하는 형태야. 아, A4가 첫째 항을 기준으로 3칸 이동했어요. 항번호 차이가. 그러니까 3D만큼 붙어. A7은 첫째 항으로부터 6칸 이동, 즉 6D만큼 더 붙겠죠? 그거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비례식. 세상 간단하죠? 이런 문제들 정도는 우리 그냥 빠르고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가 볼까요? 자,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교재도 그렇지만 어떤 문제지를 풀어와도
이런 게 달려있어. 그치? 힌트, 등차 중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달려있는데, 가능하다면 저 글을 좀 무시하는 연습을 하시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힌트잖아, 사실. 이거 등차 중앙 이용해서 풀어 하면 우리는 아, 이게 등차 중앙으로 푸는구나를 너무나 잘 알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시험 볼 땐 어때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힌트를 주지 않아요. 정말 문제만 보고 여러분이 아, 내가 그 어떤 내용을 내서 풀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죠? 나의 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 연습을 미리미리 해야 돼요. 문제 안에서 내가 이걸 보고 등차 중앙의 개념을 뽑아내는 이유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봐요.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루고 이 멘트 때문에 저는 등차 중앙 내용으로 풀게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룬다 라는 말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뭘 쓴다?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은 양 끝의 항의 합과 같다를 그냥 뽑아 써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요. 네. 또다시 세수가 이번엔 또 이런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같은 뭐 공차가 같아 이런 표현 없어요. 얘는 얘대로 여기까지 등차 수열 이뤘고요. 얘는 얘네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랬을 때 A값, B값 구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등차 중앙으로 가야겠죠. 가운데 있는 항이 B-5거든. 이것을 2배 해요. 2B-10. 그럼 뭐랑 같아? 양쪽에 있는 항의 합 3A와 16의 합과 같습니다. 어때요? 이 식 둘을 다 만족시키면 되는데 식이 2개, 문자 2개. 계산 끝. 그죠? 엄청 간단하게 풀립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얘 이쪽으로 넘겨서 이 식을 정리하면 3A 마이너스 2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6이 되겠죠. 그쵸? 제가 그냥 앞뒤 바꿔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3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6이 되고요. 아, 하나 주의할 거 있어.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건데 있잖아, 얘들아. 그 B랑 6이 상당히 비슷하게 써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실수를 해봐서 아는데 이 봐봐. 특히 6을 이렇게 좀 길쭉하게 쓰는 친구들 있죠. B랑 6이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글씨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해. 자, 봐요. 어느 게 Q고 어느 게 Q게. 그죠? 내 마음속에 어느 게 Q고 어느 게 Q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학 선생님들 보시면 Q 어떻게 써? 이런 식으로 쓰시죠. 그죠? 어떻게든 뒤로 빼는. 아니면 나 이렇게 쓰는 학생도 봤어. 괜찮아. 자기만의 Q를 확실하게 9랑 비교될 수 있는 9Q가 비슷하고 6이랑 B가 비슷해요. 근데 Q는 좀 확실히 너무 비슷하니까 이렇게 좀 긴장을 하는데 6은 의외로 이거 봐.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자기 글씨인데 자기가 못 알아보지 않도록 여러분. 자, 여기서 지금 2배한 형태를 그대로 같이 써줄게요. 얘도 바꿔서 2A 더하기 2B로 쓰겠습니다. 연립해주기 위한 거죠. 그죠? 그게 16이에요. 그럼 위아래를 더할까요? 5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더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죠.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B가 얼마지? B는 위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8이 돼야 되죠? 10이 돼주면 되겠죠? 그죠? 자, 문제에서는요. A에서 B를 빼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돼주면 되겠네요. 돼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등차 중앙이라는 저런 힌트가 아예 없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의 연습을 위해서. 그치? 그냥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루고 있다. 이 말은요. 등차 수열 단독 출제 문제가 아닌 다른 다양한 단원에서도 적용돼서 나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그죠? 그냥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루고 있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로 식을 뽑아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정도는 준비되어 있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미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것만 그냥 싹 뽑아서 풀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쉽죠? 쉬워요. 등차 수열. 자,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루고 있다. 요 내용까지 봤고요. 이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얹을게. 이런 문제는 100% 방금처럼 풀면 돼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하나만 더 얹으면요.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의외로 등차 중앙, 즉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 이루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는 내용이 하나 있어. 뭐냐면 여전히 자, A 다음 4 다음 B거든요.
여전히 이것은 등차 수열의 정의 안에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거,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건 여전히 똑같은 값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4 빼기 A랑 누구랑? B 빼기 4가 서로 같아. 이 식을 정리한 게 아까 그 등차 수열,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랑 연결되는 거잖아. 그죠? 그죠? 맞아요. 똑같은데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하세요. 이런 뭐가 나온다고? 공차가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B-5에서 누구? 3의 1을 빼. 이거랑 누구랑 같겠어? 16에서 B-5를 빼.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것도 뭐가 돼요? 공차가 되겠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건 여기에 두 개 있는 공차와 공차가 서로 같다는 말은 문제에 없습니다.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 그치? 등차 수열마다 공차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 아니야. 각각이 다 등차 수열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들의 공차끼리는 절대로 연결 짓지 마세요, 여러분. 각각은 각각입니다. 첫 번째 수열은 첫 번째 수열끼리 끝내고요. 두 번째 수열은 두 번째 수열끼리 끝내줘야 돼요. 그 둘의 공차는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서 여러분이 얘를 공차 D라고 표현을 해서 뭔가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얘는 D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겠어? D1이 됐든 아니면 얘가 D1, 얘가 D2가 됐든 어쨌든 서로 다른 기호로 표시해 주세요.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는 보장은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풀어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이 A가 -2, B가 12였잖아. 그럼 여긴 공차 얼마예요? 6이에요. 그쵸? 여긴 어때? -6, B에서 빼니까 -5, 그 다음에 아니죠. -5가 왜 나와? B가 10이니까 5, 그 다음에 16 이런 식이었거든. 얘는 어때 공차? 11이에요. 무려. 그쵸?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냥 공차도 다르고 첫째 항도 다르고 완전 관계가 없는 등차 수열 두 개가 등장을 한 것뿐입니다. 문제가 딱딱 따로 줬다면 딱딱 따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 됐나요? 편안하게 문제 풀었을 거야. 아마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풀어도 우리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올라가는 문제들을 준비하기 위한 난 깊이 있게 알아.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지. 그치? 자, 4번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뭐예요? A1, A2, A3까지 합한 게 11에. 그리고 A5, A6, A7까지 합한 게 30이래. A4가 없어요. 어떻게 풀면 될까? 자, 풀이할 수 있는 방법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됩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A1, A2, A3, A5, A6, A7 어때? 세 개의 수예요. 연결되어 있지. A1 다음엔 A2, 그 다음 A3이거든. 그 다음에 A5 다음 6 다음 7이에요.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지. 뭐? 그래. 등차 수열, 등차 중항. 좋아요. 등차 중항에 대한 언급을 생각을 하게 된 거야. A1과 A3의 합은 뭐랑 같죠? 2배의 A2랑 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항인 A2 하나에다가 두 개를 더 더한 3개의 A2가 얼마다? 12다. 여러분들 문제 보면서 A2가 얼마라고? A2가 4라고 바로 뽑아내 놓으면 가장 좋은 거죠. 두 번째, 똑같이 갈까요? A5랑 A7을 합하면 얼마가 돼요? 두 개의 A6이 되겠죠? 거기에 A6이 하나 더 있네요. A6이 총 3개를 했더니 얼마가 됐어? 30이 됐대. 그럼 A6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된 거죠. 됐어요? 자, A2도 알려줬고 A6도 알려줬으면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아니면 이 둘의 차이만 볼까요? 만약에 일반항에 대한 것으로 적용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첫째 항과 공차의 합이 4라고 했고요. 여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5개를 더한 게 10이라고 했겠네. 이 둘을 연립하면서 여러분들은 첫째 항 뭐? 공차 먼저 구할까요? 빼주면 4D가 얼마다? 6이 되죠? D가 얼마다? 2분의 3이 될 겁니다. 첫째 항은요? 대입해줘야지 뭐. 첫째 항 대입하면 A1은 4에서 공차 빼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뭐. 됐어? 그래서 첫째 항도 구하고 공차도 구했으니 우리 뭐만 찾으면 돼요? 문제에서 A4 찾으랬어요. 자, A4는 어떻게 구해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 3개 더하면 되죠? 2분의 9. 얼마야? 7. 정답은 얼마? 7.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 답 맞추면 끝납니다. 답은 5번. 맞아요. 매우 잘했어. 자, 근데요. 필요 없는 풀이들은 지워나가 보도록 할까요? 좀 필요 없는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보여. 첫 번째, A1이 필요가 없어요. A1 더하기 D도 필요 없고요. A1 더하기 OD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필요했어. 이건 어떻게 선생님 바로 와요? 이거지. 이 둘 관계, 항번호 차이의 관계. A2와 A6, 4칸 차이예요. 4개의 항번호 차이라는 건 그만큼, 4번만큼 공차를 더했다는 거죠. 4D만큼. 즉 4D만큼을 더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4가 15로 변했어. 6이 됐다는 거죠. 딱 요거 남았네. 더 안 한대. D가 얼마라고 안 쓰겠대.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A2가 4거든. A4는요. 그렇죠. A2와 A4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A4, 구해야 되는 A4는 A2로부터 항번호 차이 몇 개? 2개만큼. 즉 얼만큼 필요해? 2D만큼 더한 것이죠. 이거 돼요? 꼭 있잖아. A1 더하기 3D여야만 하는 건 아니야. A2를 기준으로 A4로 올려면 한 칸, 2칸 뛰면서 공차 2개 붙으면 돼요. A2 값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2D만 더하면 되고 얘가 얼마야? 반이니까 3이죠? 정답 얼마예요? 7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수꼴의 계산도 필요 없었죠. 맞아. 풀면 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계산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봐. 공차도 안 구해도 돼요. 여기서 정답이 나와요. 왜죠? A2랑 A6을 알고 있는데 A4를 물어보고 있어요. 눈치챘어요? A2로부터 A4까지는 항번호 차이 몇 개? 2개. A4로부터 A6까지는 항번호 차이 몇 개? 2개. 즉 A2, 물론 A3이 있었어요. 그리고 A4, 물론 또 A5도 있었고 A6이지만 봐봐. 여기서 일로는 공차 2번 띄니까 공차 2개가 붙어. 4에서 6도 어때? 공차 2개가 붙어. 즉 퐁당퐁당으로 얘네를 이렇게 뽑아냈다면 이들도 어떤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네. 4랑 10 정확히 가운데 얼마예요? 7. 4랑 10 구했어. A2랑 A6을 구했어. 끝났어요. 정답은 7이라고 바로 나온 거죠. 이건 아마 눈에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A2랑 A4의 관계로 보여주는 공차 구하는 풀이도 보여드린 건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치? 출제하시는 분들이 괜히 A4를 물어보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쵸? 왜 하필 A4를 물어봤을까? 나는 A4를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고 고민해보시면 좋아요. 그런 고민 가운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A1, 2, 3이고 5, 6, 7. A4만 없어요. 좋은 지적이긴 한데요. 사실 그것은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 왜 그런지 알아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합에 대한 정보가 문제에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 공차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풀이도 가능해요. 우리 이제 뜯어봅시다. 또 뜯어서 볼게요. 아, 내가 A4를 구하려면 공차랑 첫째 항 또는 뭐 A2가 됐던 어떤 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1과 A2, A3인데 왜 A5랑 A6이랑 A7을 줬을까라는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1이 4로 5로 변신하려면 공차 몇 개 붙어요? 4개. 2가 6으로 변신하면서 또 4개. 3이 7로 변신하면서 또 4개. 총 몇? 12. 12개의 공차가 붙으면서 12가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18. 이런 것들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차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A4를 구하려면 A2 값은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A2가 4라는 거 이용해서 지금 이거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2D 값을 바로 찾아낼 수도 있죠. 그렇죠? 6으로 나눠주면 3이 되니까 그러면 A2에다가 얘는 2D만큼 더하면 되겠구나. 정답은 7. 뭐 이런 풀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등차 중앙과 관련된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풀이가 맞고요. 거기서 이제 공차를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공차 구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아니면 A2랑 A6을 이용해서 A2, A6, 거기 가운데 A4니까
똑같이 한 번 더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 풀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 최고로 고생해서 풀어야 되는 풀이로 푸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풀이를 보면 억울할 수 있어. 아, 뭐야, 등차 중앙이었잖아. 그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수록 여러분 실력이 또 늘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풀고 그냥 선생님 풀이를 멍하게 보면 선생님은 베스트 풀이를 여러분한테 풀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건 금방 잊혀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풀었는데 선생님 되게 쉽게 풀 때 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선생님이 밉고 그렇잖아. 그런 마음이 조금씩 반복이 되면 그러면 수학이 늘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지 않아? 이게 뭐 질문했더니 이거 되게 쉬워 막 이렇게 대답하는 옆에 짝꿍. 이 문제 되게 쉬운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대입하면 되잖아 막 이런 말 하면 되게 속상하잖아. 근데 그런 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께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알겠죠? 자, 오늘도 잠깐 쉬었다가 또 문제들을 풀어 나가 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 풀이하면 사실 시간이 또 잘 가는 것 같아. 개념 공부도 다시 하게 되잖아요. 문제 풀면, 그죠? 자, 오늘 쌀떡이와 함께 할 내용은요. 신데렐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와, 나 신데렐라 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게임을 끝내지 말지어다. 이것은 사실 진짜 우리한테는 많이 적용해야 되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 틀리는 걸 두려워하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수학 문제 풀면서 채점을 안 하는 친구. 의외로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고 나서 어떻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채점을 안 하지? 이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이 동그라미는 좋은데 긋는 게 싫은 거야. 이렇게. 나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랬어. 틀리면 이렇게 긋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풀었더니 너무 어이없는 실수로 맞았다? 그럼 이렇게 맞은 척. 그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실패를 하는 것, 틀리는 것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결국은 다시는 내가 반복하지 않을 실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틀렸어? 이걸 내가 잘 짚고 넘어가서 나 발전만 잘 시키면요. 그 똑같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됩니다. 맞아? 그쵸. 그런 것이었던 건데 실수하고 틀리고 내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버리면 발전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랑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던데 어렸을 때 내가 틀리는 거 막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 바닥을 디뎌야지 네가 이걸 디딤돌로 삼아서 짚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수면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허우적대고만 있으면 물만 먹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맞는 이야기 같아. 바닥을 짚고 내가 어딜 못하는지를 제대로 알면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냥 나는 요 앞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허우적 되면요. 물만 먹고 숨만 차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틀리세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지만 다 틀려도 돼. 얘들아 많이 틀리면 돼. 그리고 어떻게? 그걸 복습하고 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요. 충분한 열정이 있어요. 그죠? 그걸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인데요. 살짝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겠지만 아니야. 안 그래, 얘들아.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알죠? 일반항 내용 나왔어요. 이번에는 등차 수열 2개에 대한 내용이래, 5번은. 저런 말 보지 말고 가볼게요. 자, 각각의 등차 수열 있습니다. 첫째 항도 다를 것이고요. 그 공차도 다를 것입니다. 우연히 같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자, AN의 첫째 항을 A1이라고 하고 BN의 첫째 항은 B1이 되겠죠. 그들의 합이 4라는 걸 알려줬고요. 각각의 공차가 2랑 3이라는 걸 알려줬어. 진짜 세상 쉬운 문제 2번째입니다. 이 문제가. 왠지 보세요. 아우 모르겠고 A10이랑 B10을 각각 구해보지 뭐. A10은 얼마예요? 첫째 항 A1에다가 A1은 얼마인지 몰라. 상관없어. A1에다가 얼만큼, 공차 몇 번, 9번을 곱해준 걸 더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거기에 더하래 B10을. B10은 어때? B1에다가 공차를 9번 곱한 것을 더해주래요. 이거 구하란 뜻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이 둘의 합을 구해줬어. 4라고. 뭐지? 이 문제는 덧셈 문제인가? 네, 맞아요. 덧셈 문제입니다. 얼마예요? 4에다가 18 더하고 27 더하라는 거예요. 정답 얼마가 돼요? 4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4번입니다. 어때요?
세상 간단합니다. 이게 있잖아. 자기에 대한 믿음이야. A1과 B1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우리가 못 구했어요. 상관없어. A1과 B1의 합을 준 이유가 문제에 분명히 있을 것이야. 개의치 말고 가세요. A1, A1이라고 쓰고 B1은 B1이라고 쓰면 돼. A1, B1이 뭐 이렇게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우린 식을 쓸 수는 있잖아. A1 있고 9개의 공차. 얘는 B1이 있고 거기에 9개의 공차를 더해주면 되니까. 맞아요. 끝. 세상 쉬운 문제 두 번째였습니다. 그렇죠? 자, 황급히 6번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쉬웠으니까. 자,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수열의 합. 수열의 합. 공식 기억해요. 일반항보다는 헷갈리니까 공식 한 번만 짚고 갈게. SN이 등장했어요. 만약에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 보이는 형태라면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공차가 보이는 형태라면 n 첫째 항 2배에다가 n-1 공차로 표시해 주라고 했습니다. 돼요? 저 두식 기억하죠? 되게 중요해, 그지? 자, 저 두식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가 주어져 있는 문제야, 이 문제? 공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공차 이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왔지. 공차 이용하는 공식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리고요.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대요. 그거 그 약속 알려준다니까. 그 다음에 S12랑 S8이 2배 한 것이 서로 같다. 뭐 하란 뜻이에요? 공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란 뜻이에요. 그쵸?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S12부터 써볼게요. 2분의 항의 개수 12개. 첫째 항을 몰라. A라고 할게요. 2배 한 것에 11개. 그죠? 12에서 1 뺀 거 n-1 자리에는 11 들어가고요. 거기에 공차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중괄호일 필요 없겠네요. 그냥 소괄호로 할게요. 이것은 2배 S8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8은 얼마예요? 8. 첫째 항 2배 더하기 7 곱하기 2 해서 뭐 14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첫째 항이 나오겠죠. 여기에 미수수가 첫째 항밖에 없어. 그리고 A1 구하래. 세상에서 제일 쉽게 나온 문제네요. 얘 또한. 무엇이 어려워? 합의 공식이 어려워. 그렇죠? 합의 공식이 헷갈린다. 아, 그럼 이거 문제가 됩니다. 맞죠? 합의 공식이 헷갈리면 그때는 빨리 여러분들 황급히 빨리 떠올려야 돼요. A1, A2, 그래서 마지막 AN 이거랑 뭐 뒤집어서 쓴 거랑 기억하죠? 서로 같잖아, 그치? 이것이 바로 2배의 SN이다. 이거 이용해갖고 우리 구했었어. 그 띠 있잖아. 이렇게 정사각형. 그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식이 기억이 안 날 때는 빠르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시험 때 당황하면 식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거든. 빠르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식이 등장했는지 한 번씩 봐두셔야 돼. 알겠지? 자, 끝났습니다. A 구하러 갈게요. 계산만 좀 해주면 돼. 계산은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약분할 거 먼저 약분할게요. 6 있으니까 12A 더하기 얘들도 더 약분할 수 있는 게 있나? 더 약분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면 12 A 더하기 11로 뺄게. 최대한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려고요. 지금 여기서도 2를 더 뽑아낸 겁니다. 그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약분. 그 다음에 여긴 8. 그럼 2를 하나 더 뽑아낼까요? 16. A 더하기 7. 이런 식이 되겠네. 됐어? 4로 나눠줄게요. 최대한 계산 간단한 게 좋아. 4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A 더하기 33은 4A 더하기 28과 같고요. A 넘어오니까 A가 얼마가 돼요? 5가 됩니다. 제가 편의상 A로 썼지만 그것이 뭐예요? 첫째 항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즉 5가 되는 거죠.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등차 수열 합에 관한 공식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 합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잘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괜찮았죠?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7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치? 왜? 절대값이 등장을 하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긴장을 합니다. 자, 절대값을 벗기는 것을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절대값 벗기기. 무조건 여러분 기호처럼, 말처럼 써두세요. 절대값 벗기기.
절대값은 어떻게 벗겨요? 9간 나눈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절대값을 벗긴다는 말은 9간을 나눈다는 뜻과 같은 표현이에요. 절대값이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요. 9간 나눠서 두 가지로 벗겨집니다. 그냥 벗겨지거나 마이너스 붙어서 벗겨지거나. 자, 이 안에 절대값 안에 숫자 3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절대값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왜?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의 숫자일 때는요.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안에 마이너스 3이 들어있어. 그럼 누구로 나와요? 3으로 나와요. 즉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서 나와.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옵니다. 기억하기 좋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가 절대값을 어떻게 벗기는가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맞아. 그걸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봐봐. A1이 있고 A9가 있는데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생각할 거야. A9는 A1에다가 공차 8번인데 공차가 3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가능해? 그죠? 왜? A9란 A1 더하기 8D가 되니까 이렇게 썼어. 됐어요? 여기까지는 가능해.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는 둘 다 절대값을 그냥 벗기느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냐,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씩 더해 나간다는 뜻이죠. 봐요. A1을 기준으로 A2는 3을 더할 것이야. A3는 또 3을 더할 것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항번호가 커질수록 수열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점점 숫자가 커지죠. 3씩 더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럼 생각해보자. 얘랑 얘랑 둘 다 양수일 수도 있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긴 해. 만약에 둘 다 양수라면 어떻게 벗겨져? 봐봐. 둘 다 양수라면 A1은 A1 더하기 24 말이 돼요, 여러분? 0은 24 말이 안 돼. 만약에 둘 다 음수일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둘 다 붙어서 벗겨져. 그럼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24. 이건 어때 또? 0은 마이너스 24.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거거든요. 자,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겠어? 그렇지. 얘는 A1이야, 그치? A9야. 숫자는 어디가 더 커요? A1보다 A9가 더 커요. 그럼 얘가 음수에서 양수로 변신하고 있는 형태겠죠? 맞아. 즉 어떻게 벗겨줘야 돼? A1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벗겨지고요. A9는, 즉 얘네는 그냥 벗겨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A1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A1이, 아니죠. 2A1이 2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여기까지를 잘 풀어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절대값을 해결하는 겁니다. 공차가 양수인 경우에 등차 수열은요,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쵸?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양수일 수도 있지. 마마마마마마마 하다가 뿔뿔뿔뿔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또는 여기서 뿔뿔뿔뿔뿔뿔 쭉 뿌릴 수는 있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문제풀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더라. 그러면 무조건 얘가 음수, 얘가 양수여야지 말이 된다는 거지. 돼요? 7번쯤 오니까 난이도가 살짝 달라졌죠. 그렇죠? 절대값이 어려운 거였던 거지 수열이 어려웠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수열을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근데 A1부터 A15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난 첫째 항 하나 구했고요. 공차가 3인 것을 알고 있어요. 얘는 뭐를 의미하지?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 S15. 그럼 어떻게 쓰면 돼? 항의 개수 15개. 첫째 항이 누구래요? 마이너스 11했어요. 그죠? 거기에 A15를 구한다. 로 푸셔도 좋고요. 공차 이용하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다면 공차 이용하는 형태로 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 15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2였죠? 그걸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4 더하기 n-1 하면 14죠? 거기에 공차 3 요렇게 되겠죠? 돼요.
계산이 조금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그게 다다. 그치? 42에서 24를 빼니까 숫자가 얼마 나와요? 15에다가 18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2로 나눠주니까 9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이 되는 거예요? 13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요.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등차 수열 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사실상 등차 수열 합은 뭐만 나왔어? 이 식밖에 안 나왔어. 그죠? 식밖에 나온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차 있으니까 등차 수열 합의 공식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첫 제항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일단 갖고 구해야 되는 걸 보고, 그지? 첫 제항을 구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문제를 보는데 얘를 풀이하는 게 포인트였던 거죠. 다시 한번 절대값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미리 써서 좀 이상했을 수 있어. 얘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잖아. A1 더하기 8D. 그걸 8D 즉 24죠, 그죠? 요걸 무시하고 생각해봐요. 둘 다 플러스면 어떻게 바뀌어져?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바뀌어져. A1, A9. 공차가 3이어서 더해가는데 같을 수 있어요? 탈락. 그죠? 둘 다 음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1은 마이너스 A9로 바뀌어져. 이건 가능해요? 둘이 같을 수 있어? 공차가 3인데 탈락.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내린 거지. 요 결론까지 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A1과 A9를 비교하는 거야. A1으로부터 계속 3씩 더해가는 수열이야. 그럼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네. A1과 A9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A1보단 당연히 3씩 더해가고 있는 숫자인데 9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구나. 이걸 판단한 거예요.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 A1에다가는 이 부분을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서 A1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였고 A9, 즉 A1 더하기 24는 그냥 벗겨진 겁니다. 이게 돼서 첫 제항을 구하는 과정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내용인 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EA1이 마이너스 24가 돼서 A1은 마이너스 12다. 요걸 풀어내는 게 사실 이 문제에서는 거의 핵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수열 부분에서는 물론 수열의 합, 일반항 이런 공식들을 활용하는 오늘 앞에 6번까지 나왔던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얹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수열의 특징이랄까요? 3씩 더해나가면 커지고 있어. 그치? 그거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언급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문제 풀이할 때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절대값 같은 것도 연결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가능해요. 그죠? 이런 것들 풀이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 A1이랑 A9랑 서로 같대. 그치. 절대값 씌운 게 같대.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가장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에 대한 생각을 잘했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런 생각 별로 안 했다. 그냥 나는 어떻게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A1이랑 A9랑 둘 다 부호가 같아서 이런 식으로 벗겨질 수는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겠네. 그러면 하나 이렇게 쓴 거야. 사실 어느 게 음수인지 어느 게 양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호가 서로 다르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치? 부호가 달라서 벗겨지는 거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A1이랑 8D 24 이렇게 해서 풀었어도요. A1이 마이너스 12인 건 나와. 즉 얘가 음수인지 얘가 양수인지 얘가 양수인지 얘가 음수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그치 사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답을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나왔는데 긴장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알았어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거 알았지만 몰랐을 때도 풀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요 7번까지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8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여러분들 복습을 좀 잘해서 오시고요. 앞에 있던 내용들은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만 정말 개념 그대로 딱 쓰였잖아.
개념 복습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쓱 풀어보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 뒤에 남아있는 기본 문제는 예습으로 제가 살짝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봤어. 오래전 우리들의 약속을 어렸던 나였기에 헤어짐의 의미와 너의 눈물과 아름다운 너의 마음은 난 몰랐었어. 소중했던 넌 슬픈